지금 제일 시장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그냥 나오시거든요. 그래요. 그 이후에 버는 돈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채용이 어쩔 수 없는 추세라는 것은 시장도 조금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중위 연령, 그러니까 그렇죠. 나이대로 일률로 줄을 세우면 제일 중간에 있는 분이 지금 46세가 좀 넘어갈 거예요. 네. 이제 이 정도 연령대 50대 이 정도를 고용하지 않으면 사실 그 일자리를 채우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부분은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이제 기업들의 희망퇴직 때문에 뭐 이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이 고용 불안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다 있으실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사람과 직업연구소 정도영 소장님과 함께 최근 고용시장의 분위기부터 우린 또 어떻게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도 처음 나와주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퇴직자들의 재취업 상담과 노후 설계를 상담하고 있는 사람과 직업연구소의 정도영이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재취업도 이제 얘기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노후 대비에 대한 얘기들도 해주시는데 네. 사실 요즘에 이제 저희 채널 댓글에 제일 많이 달리는 게 이제 대기업에서 희망퇴직 엄청 하고 구조조정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 진짜 안 좋다 이런 게 정말 많이 달리거든요. 실제로 요즘에 뭐 희망퇴직이나 구조조정하는 대기업들이 좀 늘었다고는 들었는데 실제 그런지 그리고 그분들은 퇴직하고 어떻게 좀 살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작년이 조금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2024년에 네, 2024년에 좀 많이 나오신 듯한 느낌이 들고요. 원래 그동안은 뭐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있어도 조금 눌러놓는 상태였다면 작년에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냥 편하게 좀 내보내는 조치를 취하는 느낌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한 2년 3년 전보다 뭐 유의미하게 늘은 거예요? 뭐 얼마나 늘었다 뭐 체감되는 느낌이 어느 정도죠? 그 예를 들면 뭐 퇴직자들이 보통 1000인 이상 기업에서는 퇴직을 하시면 전직 지원 의무화라고 해서 저취업 서비스를 받게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서비스를 받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좀 늘었다는 느낌은 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몹시 안 좋아진다라는 느낌은 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예. 그럼 나오시는 분들의 어떤 걱정하는 그 수준도 더 많이 올라가겠네요. 나 재취업할 수 있나? 일단 제일 고민이 실체도 좀 힘들 수 있지만 실체보다 사람들의 불안감이 훨씬 커지는 느낌을 좀 받아요. 예. 네. 특히 뭐 시장도 어렵고 국제 경제도 되게 미국에서 누가 한 소리만 해도 이쪽에서도 막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보니까 뭔가 똑같은 상황이라도 훨씬 더 힘들다라는 느낌들을 개인적으로들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퇴직을 어쨌든 예정자거나 뭐 퇴직하신 분들일 테니까 이분들이 실제 그 재취업을 다들 원하시는 거죠. 이제 완전히 뭐 은퇴를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이 나이대에. 그렇죠. 희망퇴직자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뭐 요즘은 뭐 좀 빨리 나오면 40대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50대가 중심일 텐데 네. 예, 그 나이에 쉬겠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일단 뭐 좋은 조건으로 나오더라도 네. 퇴직 위로금을 좋은 조건으로 받고 나오더라도 어쨌든 일은 계속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제일 시장의 고민은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거. 예.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뭐 막연하지만 대략적인 그 워너비 그 소득이든 직군은 뭐예요 보통? 근데 현실은 뭔지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대기업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가고자 하는 건 관리직인데 네. 지금 시대의 일반적인 관리직들의 포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비중은 굉장히 낮아진 것 같아요. 이제 관리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시대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전에는 뭐 대기업 나오시면 중견 중소기업에 뭐 차부장을 간다든지 임원을 네. 가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꽤 귀한 자리가 돼버렸죠. 그러면은 그런 걸 원하지만 실제로 가시는 재취업 어떤 뭐 직군은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어딘가요? 55세 퇴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55세에서 64세 퇴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움직이는 진로는 단순 노무로 나와 있어요. 단순 노무. 뭐 경비, 미화, 네네네. 주차 관리, 하역 작업 같은 것들, 배송 관련 네네네. 작업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나름 그래도 뭐 어떤 뭐 관리 직급이셨으니까 이제 또 관리 직군을 원하셨을 텐데 네. 사실은 이제 거의 몸 쓰는 쪽으로 가니까 완전히 그동안 하셨던 거랑 좀 다른 길을 가는 분들이 많네요. 대기업에서 경력 관리를 잘했던 분들이면 네. 사실은 한 번쯤
기회는 맞이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제일 시장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퇴직하셨는데 경력이 그렇게 관리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단순 업무로 빠지기에는 너무 애매한 케이스에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준비를 좀 하고 나오셨으면 되는데 네. 대부분 그냥 나오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머리로만 걱정을 하는데 네. 뭘 특별히 대비해서 하다못해 자격증을 딴다든지 네. 어떤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해진 채로 그냥 나오시는데 그렇게 나오시면 사실은 내가 시장에 내밀 카드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청년기에 시장에 진입할 때에 비해서 40, 50대에 퇴직을 하시면 일자리에 좋은 일자리의 폭은 훨씬 줄어들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자리로 다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들 아까 대부분 다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셨는데 네. 뭐 예를 들어 준비된 분들이 한 10%도 안 되는 수준인 건가요? 뭐 그러니까 경력이 좀 다른 데로 가실 수 있겠다 싶은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 살릴 수 있다는 분들이. 최근에는 일반적인 관리를 하셨던 분들에겐 기회가 좀 적어지는 느낌이고요. 자기 분야가 명확한 분들, 약간 전문 분야가 뭐 예를 들면 있으신 기술 분야라든지 네. 개발 분야라든지 아니면 영업 쪽이라든지 쉽지 않네요. 이런 것이 명확한 분들이 좀 가게 되는데 특히 이제 대기업 쪽이야 뭐 관련 업체에서 한 번쯤 그렇게 거쳐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견이나 중소기업 쪽에서 나오신 분들이 진짜 훨씬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에게는 사실 소위 관리형 일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뭐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뭐 나이가 뭐 40, 뭐 50에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안 하고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뭐 돈 때문이겠죠. 어떤 노후 대비가 안 됐다. 이게 가장 큰 걸까요? 일단 돈 문제가 제일 큽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경력 모델 같은 것들을 좀 보면 일단 초기 직장 진입 연령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같으면 남성은 29세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여성은 27세가 넘는데 네. 그렇게 늦게 진입하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가장 돈을 많이 번다라고 알려진 주된 일자리에서 재직 기간이 짧아요. 보통 13, 14년 정도의 통계치가 나오는데 부를 축적할 만한 기간이 많지 않다라는 40대 거죠. 초중반이네요, 거의. 뭐 많아야. 예, 지금 통계적으로 잡히는 건 2022년 통계를 보면 49.3세예요. 네. 주된 일자리 이탈 연령이. 근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의 절반 정도가 55세에서 64세 정도 되시는 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절반 정도가 비자발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비자발적으로 나오고 그때 이후로 임금 하락 폭이 굉장히 커지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축을 한다든지 또 다른 노후 준비에서는 사실 그 이후에 버는 돈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존의 경력을 살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뭐 대략 몇 퍼센트 정도의 느낌인가요?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대 그 정도였던 기록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럼 다른 분들은 거의 그냥 자기 경력과는 무관한 어떤 단순 노무나 뭐 이런 걸로들 많이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에서 64 쪽에서 계신 분들이 가장 네. 많이 진입하는 경로는 단순 노무 쪽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쪽이 서비스 종사자고요. 서비스 쪽. 서비스 종사자는 좀 특이한 것이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뭐 대표적인 일자리가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뭐 아니면 보험, 미용 뭐 이런 쪽 판매 이런 쪽들의 일자리들인데 이쪽이 그 다음으로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제조 라인이나 장비 운영 뭐 이런 쪽인데 그렇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남자분들은 좀 단순 노무, 여자분들은 좀 서비스 업 쪽으로 그쪽이 좀 간다는 거죠? 많죠. 준비가 안 된 케이스라면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만나게 되는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디서 뭐 봤는데 그 50대 넘어가면은 경력이나 자격증 같은 게 좋아도 회사에서 이렇게 좀 고용하는 걸 되게 꺼려한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저는 뭐 되게 좋은데도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인터넷 뭐 글 같은 걸 봤거든요. 이게 좀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아예 안 뽑으려고 하는 것도 있을까요? 일단 제가 제 고객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업체에. 네. 이 경력이 딱 맞는 사람인데 이분 혹시 지원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답변 중에 하나가 그분 몇 살이에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네. 그분 몇 살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 따라 나오는 답변이 그분 상사가 몇 살이에요? 라고 나와요. 상사가 몇 살이냐? 예, 현재 아니 그분이 들어가게 될 직장의 상사가 몇 살인데 나이 그분보다 때문에. 많을 수는 없지 않느냐 나이 이렇게 때문에.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상사분들이 대부분 어리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장유유사라는 개념이 네. 사실 사회적으로 요즘은 얼마나 지켜지는지 모르겠는데 직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도 나이 문제는 해결을 못 해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여전히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보다 나이 많은 부하직원은 좀 불편하다라는 인식은 갖고 있으니까요. 혹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한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이가 있죠. 뭐 어린 상사 밑으로 들어가는 나이 많은 분들. 그런 경우도 꽤 그랬을 있죠. 때 이게 편견이었구나라고 결론이 많이 나나요? 아니면은 야 역시 나이가 많으면 서로 부딪히는 게 많구나 뭐 이렇게 좀 나오나요?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네. 일단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 따라 전혀 다릅니다. 사람 따라 다른데 그렇게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을 내 밑에 고용했을 때 좀 불편해한다라는 것은 개인의 억측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자기 주관이 좀 뚜렷해지시다 보니까 네. 잘 안 맞는 것에 대해서 뭐 신입 같으면 진짜 어린 신입 같으면 무조건 오케이 하고 그냥 숙이고 들어가서 따라갈 텐데 이게 안 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특히나 내가 지내온 가정이 좀 대단하셨던 분일수록 네. 지금의 이 환경이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은 꽤 생길 수 있어요. 뭐 우리 흔한 말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새로운 직장에 갔는데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회사를 한 방에 뭉개버리는 표현들이 좀 나올 때가 있죠. 대표적인 게 내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얘기를 실제로 상상 못할 일이어서 했을지라도 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그거는 적어도 현재 내가 접한 회사와 시스템을 다 한 방에 뭉개버리는 게 네. 되는데 그게 알게 모르게 자신의 어떤 프라이드가 그런 식으로 조금 비틀어져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대표님이나 뭐 상사분들 좀 불편할 수 있죠 이게 아무래도. 이게 알게 모르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문화가 좀 유독 좀 이래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나요? 제가 해외를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네. 이제 캐나다에 이민 간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68년생이니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일을 잘 구하길래 제가 물어봤죠. 야, 너 그 일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 그랬더니 여기는 그래도 내가 뭐 나이 때문에 일 못 구하고 그런 건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열받아서 뭐 네. 노후 보장도 잘 되고 뭐 이렇다니까 네. 거기 나쁜 건 없냐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여기 애들이 위아래가 전혀 없어 이러는 거예요. 위아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내 밑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냥 뭐 나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부하니까 부하 직원에 맞춰서 그냥 대한다. 그 일자리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맞는- 그 일자리 역할까지만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하는 분도 뭐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렇죠. 이제 나이에 대해서 조금 더 존중받고 뭐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그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희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 이 문화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네 이게. 일단 들어가시는 분들이 네. 그만큼 고생하셨으면 들어가셔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뽑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잘 안 뽑는다라는 본인이 거죠. 들어가도 안 뽑아요. 쉽지 않아요. 네, 굉장히 생각이 좀 열려 계신 분들이 아니시면. 그렇구나. 내가 들어가도 내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안 뽑는다. 다만 조금 긍정적인 것은 네. 어쨌든 이제 고령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채용이 네. 어쩔 수 없는 추세라는 것은 시장도 조금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중위 연령 그러니까 그렇죠. 나이대로 일률로 줄을 세우면 제일 중간에 있는 분이 지금 46세가 좀 넘어갈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정도 연령대 50대 이 정도를 고용하지 않으면 사실 그 일자리를 채우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화도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과도기라서 그런 거지 또 시간이 지나면 좀 어느 정도 해소도 일부 되긴 되겠네요.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조금 느린 것 같아서 그렇지만 내가 취업해도 나보다 나이 많은 후임을 잘 뽑지 않는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열려 계신 분이 아니면 네. 이거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근데 것은 아니죠. 저도 이해는 됩니다. 저도 회사 생활 해봤지만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나보다 네. 뭐 한 살 정도 많아도 사실 좀 불편한데 막 한번 10살 많고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뭐라고 말 편하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의 좀 문화권의 그런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퇴직을 하시면은 이제 두 번째로 걱정되는 건 어쨌든 취업을 해가지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내가 얼마 버냐 이것도 중요할 텐데 당연히 어떤 전성기 때 소득 대비는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통계로 보면 뭐 여러 가지 통계치가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한 25%에서 한 40%대 정도로 감액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은 뭐 이 금액이 별로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적게 버시던 분이 이 정도 퍼센티지로 감액을 맞으면 네. 생계 문제에 당장 위협이 되거든요. 네. 그 고민은 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뭐 급여를 높게 받을 방법은 없으니까 그러면 뭐 어떤 뭐 투잡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하시는 개념인가요? 어떻게 하죠? 이 차이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N잡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 N잡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60대이긴 하세요. 결국 생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일을 여러 개 가지는 것으로 좀 극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건 뭐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또 고소득 일자리가 또 많으면 좋겠지만 그게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N잡으로 좀 풀고 있다. 네. 아, 사실 제일 좋은 것은 금액이 꺾이더라도 네. 유사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위 전문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만한 일자리들이 네. 특히 중장년에게 아주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 케이스가 아니면 그런 일자리들이 제공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이제 뭐 30대나 뭐 아니면 뭐 40대 초반 정도 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준비 안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셨으니까 네.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일단 자기 경력을 좀 선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네. 적어도 이 사람의 이력서를 보면 이 사람이 뭐의 전문가다, 어떤 특정 분야의 선수다, 뭐 이런 느낌은 줄 수 있게 네. 경력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력 관리를 증명할 만한 것들 필요하다면 자격증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네. 또는 학위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좀 선명함이 좀 부족한 이력서를 가지고 나오시더라라고 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시장에 워낙 그런 대기 인력들이 많을 때 이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더 뛰어나요라고 제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뭐 이력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쓰게 되는 것이고 그 면접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강조를 할 필요가 강점이 있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야 된다. 좋은 자리는. 네.